예, 가장 가혹한 전쟁 대 가장 인도적 전쟁. 이스라엘 이번에 이제 하마스 전쟁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라파를 공격하겠다고 하니까 남아공이 국제사회 사법재판소 ICC에다가 이제 제소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아직도 이스라엘이 가장 잔혹한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또 성토를 했어요. 예, 뭐 유엔 사무총장도 개입해서 라파 공세를 시작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미국의 PBS 방송이 공영방송입니다. 그 다음에 AP통신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이제 소위 전문가 인용을 해가지고, 언필칭 전문가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뭐냐면 그러니까 가자지구 안에 있는 학교, 회당, 민간인 지역 피해가 60에서 70%다. 요걸 근거로 민간인 학살 이제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이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라고 지금 프로파간다를 설파하고 있죠, 외신들은. 근데 이번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운라 사태, UNRW에서 버티지 민간인 시설이 학교, 회당이 400마일 규모의 그 테러 터널의 출입구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 부대 정문이에요, 그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 부대 정문이에요. 뭐, 백성령 몇 번 추고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테러 부대 입구예요, 그게. 부대 입구. 왜냐하면 400만 마일의 지하 그 시설이 있으니까, 고로 국제법상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얘기했지만, 민간인 지역이 군사시설로 전용되면 더 이상 민간인 시설이 아닌 게 국제법의 어떤 해석이에요. 그래서 군사적 목표물로 분류하고 있고, 이거는 완파해도 된다라는 게 국제법적 해석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주요 외신들이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인용해서 이런 프로파간다를 지금 하고 있다가 이제 현재까지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국제법에는 사실은 이제 뭐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 민간인 가정집 이런데, 특히 이제 그 유엔 관련 이런 건물들, 여기는 공격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런 건물도 군사적으로 이게 전용이 되면은 역시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를까요? 다 알죠. 근데 알면서도 그러는 거죠. 의도적 누락이죠. 그걸 왜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가장 참혹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혹평을 했는데, 그런가 하면 또 미국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죠, 웨스트포인트의 존 스펜서. 이 사람은 시가전 전문 연구원이라고 하네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인도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또 컬럼을 썼다고 합니다. 어디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보병 출신이죠. 대대장 출신인데, 이제 미 시사 잡지인 뉴스위크에 기고를 했습니다. 하도 전문가들이 인용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언필 전문가들이 잘못된 사례와 인용, 통계 누락의 오남용으로 전쟁사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인류 전쟁사에서 이스라엘 가자전을 참고할 만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뭐냐? 앞서도 계속 언급했지만 400마일이 넘는 지하 테러 진지, 진지를 구축한 전쟁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지껏. 그 다음에 민간인 시설인 학교, 회당이 지하 터널에 내장되지 않았다. 민간인 시설이 군사시설 전용된 사례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세계 20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인구 상당수 피하 식별이 불가능한 테러 세력. 대부분 테러 세력이에요. 민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자지구에. 그리고 전장 중심이 짧아 12,000발의 로켓이 이스라엘 민간인적으로 계속 투하되는 이런 대여섯 가지의 구성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전쟁 사례는 없다. 그러니까 참고할 사례가 없는데 무슨 과거 사례를 인용해서 이게 가장 참혹한 전쟁이라고 주장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스펜서 연구원은 오히려 전후무한 인류 역사상 가장 인도적 전쟁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 전쟁. 왜? 사전에 놓고 폭격도 해줘. 그 핸드폰으로 다 문자 메시지 발송해줘. 여기 폭격할 테니까 다 빠져나가. 이런 전쟁은 없었어요, 그동안. 가장 인도적인 전쟁이라고 이 사람은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요. 공격하기 전에 그 공격 대상에 있는 민간인들한테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가지고 공격할 거니까 피하라고 미리 얘기해주고, 또 지금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비행기를 통해서 막 전단지도 뿌리면서 피하라고 얘기도 해주고, 심지어는 지금 난민들 어디 가서 대피하라고 바닷가 쪽에다가 텐트촌을 또 만들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집트가 받으면 끝나는 건데 안 받죠. 절대 안 받아요. 같은 아랍 국가이면서. 안 받아. 그리고 예전에는 그 6.1 전쟁 이전에는 가자지구가 이집트 관할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준다고 해도 안 받아요. 얼마나
질렸으면 그렇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사실 뭐 21세기에 들어서 그 우리 인류 지구상에 그 크고 작은 그 여러 가지 전쟁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그 전쟁 말고도 그 한 3년 전에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됐죠. 또 그것도 그렇고 시리아 내전도 그렇고 이번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전쟁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시리아 내전이라든가 또 2차 대전이라든가 이런 다른 전쟁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펜서 연구원이 이거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 뽑아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IDF 추산 10,000명의 테러 병력을 제거했습니다. 그다음 하마스 추산 24,000명의 테러 병력을 제거했어요. 이들은 24,000명은 민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근데 사실상 테러 병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10,000명, 24,000명 이렇게 뭐 테러 병력 제거했는데 러우 전쟁 2022년 러우 전쟁 때 사상자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자는 거죠. 그 당시 마리우폴 전투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24,000명이에요. 10,000명이 더 많죠. 그다음에 1회 폭격으로 민간인 600명이 사망했습니다. 1회 폭격으로 한 번 때렸는데 600명이 사망했고 또 러시아는 뭐 러시아야 뭐 유명하죠. 90년대 그 후반에 이제 체첸 전쟁, 반군 전쟁에서도 그로즈니 시가전에서 러시아는 체첸 인구의 5%를 그냥 섬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이제 시리아 내전인데 이때는 민간인 30만 명이 희생당했어요. 민간인, 전투 병력이 아니에요. 민간인이. 그러면 가자 전쟁이 몇 배입니까? 30배예요. 3000%예요. 그리고 일평균 민간인 사망이 84명입니다. 일평균. 그런데 둘 다 하마스와 같은 400마일짜리 지하 터널은 없어요. 그리고 근데도 30배예요. 그리고 그나마 비슷한 전장 환경이 어디냐면 2차 대전 당시 마닐라 전투였어요. 필리핀 마닐라 전투인데 이게 일본이 이제 장악하고 있었는데 당시 일본 군국주의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당시 일본군이 마닐라 도시 지하 하수 시설에 미군 포로 1,000명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와. 하수도 시설에. 그러니까 그나마 좀 하마스랑 좀 유사하죠. 터널 지하 시설. 그 당시 미군은 35,000명의 병력을 투입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17,000명의 일본 군을, 그러니까 이거는 군인을 섬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과정에서 민간인 사망자는 얼마였냐? 10만 명이었어요. 10만 명. 그러니까 테러 병력을 민간인으로 본다면 가자 전쟁의 10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약한 거예요. 가장 높은 건 그 전에 많았다는 얘기죠. 그 가장 비근한 테러와 전쟁에서 이라크 모술에서는 3,000명의 ISIS를 소탕하기 위해서 민간인 사망자가 10,000명이었고 파괴된 가옥은 13만 8천 채 가옥이에요. 60, 70%다 파괴됐어요. 물론 여기도 가가호 연결하는 지하 400마일짜리 터널은 없었어요. 근데도 마을 전체가 70%가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마을이 아니죠. 도시 전체가. 그러니까 팔로다 전투도 비슷해요. 이 당시도 도시가 60%가 파괴됐어요. 근데 몇 명이냐? 3,000명의 그 테러 병력, 그 쓰레빠 신고 총 들고 다니 이런 애 섬멸하는데 하마스는 중부장대에 있는 우수병력이 있거든요. 3,000명 소탕하는데 뭐 미 공군 때리고 해가지고 도시 70%를 파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괴되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하 테러 시설에 잠복한 하마스를 섬멸하기 위해서는 도시 전체를 완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게 아니라 전체를 그냥 쑥대밭 다 터뜨려야 된다는 거죠. 400마일 터널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유일한 군사적 해법이라는 겁니다. 이 스펜서 연구의 주장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과거 전쟁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가자 전쟁을 비교할 수 있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으며 첫 번째, 이스라엘보다 전쟁의 결과는 훨씬 처참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건 가장 약한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인도적 전쟁이 이번 가자 전쟁이라고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 존 스펜서 만나보고 싶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안보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 대부분이. 근데 이제 좀 고위직에 가 있거나 좀 특정 정파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주장을 하죠. 뭐 참혹한 전쟁 있다고 소리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존 스펜서 연구원이 얘기했던 이런 이 다른 전쟁들과 비교 분석하면서 이렇게 이래도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참혹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냐 이런 주장을 좀 우리나라의 유튜버들도 좀 이런 거 좀 보고 좀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보병 시가전 전문가가 있어요. 데이터 추출해서. 근데 안 하죠. 게을러서 안 하고 그냥 대세 추정형이 있고 남의 일이다 생각하는 거죠. 일단 그 이스라엘을 그냥 몰아붙이기 위한 그런 그 프레임으로만 계속 이 비난하니까 이런 게 안 보이는 거겠죠.